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원전 대장주, 길게 보면 2주씩 10배 대박 터집니다. 꾸준히 사모으세요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꾸준히 여러분들께 다양한 영상들을 통해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공략하라고 설명드렸다가 최근에는 다시 중장기 관점에서 다시 보셔도 된다라는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중간 선거에 대한 흐름도 그렇고요. 앞으로 진행되게 될 미국하고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친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원전 수출에 대한 가능성이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지금부터는 중장기적으로 길게 모아가도 될 만한 현재 타이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들을 말씀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원전 관련된 영상들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95% 이상 확률로 맞아떨어졌죠.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최고가에 사서 최저가에 사서 최고가에 팔진 못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께 손실 입지 않고 트레이딩을 잘 할 수 있도록 매수 매도 타이밍들을 알려드렸고 매수 매도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게 설정해 드렸죠. 최근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매수 사인을 드리면서 모아가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자리다. 이제는 대세 상승까지도 한번 넘을 수 있는 자리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오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 준비했고요. 제 영상 이외에도 다양한 영상들이 존재합니다만은 저도 다양한 영상들 다 시청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기승전결도 없고 영상 내용이 너무 번잡하고 뉴스 기사 하나로 그냥 영상 잠깐 찍어내기 위한 영상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께 제대로 된 기준을 설명해 드리지 않고 난잡하게 기사 내용만 퍼다가 여러분들께 대충 읽어드리는 영상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기적으로 원전 관련된 영상들은 조회수가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도 꾸준하게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원전 관련 종목들 추가적으로 관심 있으시거나 나는 원전 관련 종목들 들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영상 시청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최근 뉴스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원전 관련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영상입니다. 최근에 원자력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로직으로 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진행했었죠. 전 정부가. 그런데 이번 정부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즉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기에는 원자력 관련된 기업들이 다 박살나 있었습니다. 이 박살난 원자력 산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정부는 노력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지금 멈춰 있었던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짓는다라든가 지금 멈춰 있었던 원자력 관련된 기업들 원전을 다시 보수해서 수명을 연장시킨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원자력을 추가적으로 가동 시간을 더욱더 늘리고 새로운 원전에 대한 일정을 잡아가게 되면서 관련된 기업들에게 정부가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올해 원전 산업 협력체에 925억 원 규모의 긴급 일감을 발주했으며 2025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일감을 추가로 발주할 예정이다. 결국 지금 규모 대비해서 10배 넘는 규모의 발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근데 국내만 따져봤을 때 이 규모를 저는 전부 다 감당을 못한다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국내 내실을 다지고 관련된 기업들을 탄탄하게 만든 다음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원전 수출을 하고 싶죠. 실제 원전 수출에 대한 성과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긴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1조 6천억 원, 이집트 엘바다 원전 2차 측 건설 공사 수주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아쉽죠. 지금 현재 직접적인 2차 개통, 이 뒤에 이상한 게 붙었잖아요. 그죠? 2차 계통이라는 건 터빈과 발전기와 관련된 기기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자로 직접적인 원전 기술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주를 했다라고 나오는 내용입니다. 규모도 크고 괜찮은 지금 내용이긴 한데 원자력 관련된 내용을 직접 수주한 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주가가 크게 올라가진 않았죠.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들이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외 원전 수주를 실제 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동이 하나 걸렸죠. 뭐가 제동이 걸렸냐면 미국 원전 기업이 소송을 했습니다. 어떤 기업이 소송을 했냐? 뭐 간단하게 내용 보시면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개발한 지금 APR 1400 및 APR 1000 원전의 사용 기술이 수출 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지난달 워싱턴 DC 연방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들 요걸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 기술은요, 사실 대한민국 것이 아닙니다. 원천 기술은 다 누가 이렇게 있어요? 미국 기업에게 있죠.
한수원처럼 미국 기업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외국 기업이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지금 현재 연방규정 10장 180절은 민감한 원자력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원전 기술을 외국에 수출할 경우 수출 후 지금 30일 이내에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뭐 이런 부분을 해당한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과거에 아랍에미리트에 이미 원자력 발전소를 비슷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 수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보고 거의 시비를 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굳이 시비를 거는 거냐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웨이스팅하우스라는 기업이 원래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이제 한국에게 최근에 미국이 민심을 많이 잃고 있잖아요. 강달러 이후로 민심을 잃는 상황에서 친미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즉 미국 말을 잘 들어라. 그래야지 우리는 해외 원전 수출을 허락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미국의 반협박성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게 문제가 됐고 실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원전 수출이 다 멈췄어야 돼요. 근데 멈췄나요? 아니잖아요. 폴란드 원전 수출 본격화, 부지 조사 착수라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가가지고 직접 부지에 가서 조사도 했었고요. 원전 지을 곳에 가서. 그죠? 그리고 이번에 정상회담 G20 가가지고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 한 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원전 방산 인프라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원전 세일즈에 또 나서는 모습이고요. 또 지금 이제 한주원 루마니아 원전 수주전 미국과 협업도 가능성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9조 원의 규모의 루마니아 체레나보다 원전 건설 사업 수주에 뛰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 현재 기존 원전 2기 현대화 사업까지 합치면 루마니아 원전 사업비는 11조 원에 달한다. 한수원이 이 사업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동유럽 원전 시장 진출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8일 원전 한수원에 따르면 지금 현재 원전 수출처장은 이날 루마니아로 출국했다. 임 처장은 10일까지 현지에 머무르며 루마니아 원자력 공사 경영진과 만나서 원자력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SNN 측에 지금 한국의 원전 사업 모델을 소개하고 현지 사업과 협력사와 용자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내용이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사업 내용 부지에 수도에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뭐 주목해 볼 점은 역시나 원전에 대한 수출에 대한 기대는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실제 대놓고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메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결국에는 미국의 말을 잘 들으라는 미국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정상회담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했어요? 이 중국에게 굉장히 중국이 불편해하는 말을 했죠. 어떤 말이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또 중국 압박, 남중국해 긴장 고조 행위 자제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말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현재 상황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원전 수출 자체 현재 윤석열 정부가 이미 친미 정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물론 한쪽에 완벽하게 기울 수는 없습니다. 뭐 7대3, 3대7로 중국하고 미국하고 정권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친해지는 국가가 달라지긴 하는데요. 확실히 7대3 정도로 지금 현재 미국과 조금 더 친한 정책을 현재 펼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심기를 거스르는 일은 하지 않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저는 하고 있습니다. 원전 수출 자체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 이런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정부가 유도하고 있는 대로 우리나라 국내 관련된 기업들 잘 돌아가고 있느냐?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수원 고리 2호기에 이어서 3, 4호기도 수명 연장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한수국 수력 원자력이 각각 2024년과 2025년도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3, 4호기를 계속 운전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서 지난 4월부터 계속 운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2호기를 포함해서 고리 원전에만 3호기 수명 연장 작업에 거의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14일 한수원이 지난 9월 26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고리 3, 4호기 계속 운전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서 원자력 안전 기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에 앞서서 4월 2호기의 계속 운전과 관련된 서류를 위안위에 제출해서 수명 연장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뭘 한다고 설명드렸어요? 관련된 기업들에게 2025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서 원전 수출을 해야 되고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살아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원전 생태계 관련된 기업들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다? 원전 보수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명분은 확실합니다. 천연가스 가격, 원유 가격이 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생산 단가는 굉장히 싸죠, 전기에. 그래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적 이유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는 조금씩 재검토되고 재사용 시간, 대기 시간, 지금 사용 기간이 좀 더 늘어난 것으로 현재 보여져요. 그러면서 더욱더 보수를 철저하는 이야기가 나와지고 있죠. 한수원 겨울철 안전 최우선 원전 운영을 다짐한다라는 내용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재 상황에서 실제 원전 관련된 기업들은 돈을 잘 벌고 있느냐? 돈을 잘 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장이 열심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죠? 공장이 실제 잘 돌아가고 있고 요렇게 주 52시간 족쇄 공사할수록 손해다라는 내용이죠.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몰렸기 때문에 공사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뭐 논점 자체는 52시간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적자를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와주고 있긴 한데요. 결국에는 결국 일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죠? 일이 많기 때문에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현재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보수 정부에서 이게 단순하게 보기에는 불만을 나타낸 기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52시간을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은 전형적인 보수 정권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내용이죠. 그죠? 예. 되돌린다는 내용. 거기에다가 52시간 지금 정부의 이제 이야기를 특히 누가 하고 있어요?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하고 있죠.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는 맡은 기업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 불만을 나타내는 기사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거의 뭐 이건 뭐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자기네들끼리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방향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뭐 돈 더 달라고 하고 있죠. 아마 돈을 더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돈도 더 주면서 어느 정도 더 주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정책을 통해서 도와주는 정책들이 나오거나 하면서도 52시간을 다시 한번 단축시키자는 얘기가 뭐 기업들에게서 여론에서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실제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 그럼 관련된 기업들이 진짜 실적 안 좋고 적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느냐? 아닙니다. 보시면 원전 폴란드 원전 수출 순항 우진 3분기 영업 누적 이익 98억 전년 대비해서 154%가 늘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우진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3분기 누적 매출액이 896억 원, 영업이익이 98억 원 기록했다라고 14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약 28%, 157.4%가 늘어난 수치이다. 이 같은 순이익은 95억 원으로 흑자전환했죠. 3분기 별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누적 매출액은 지금 현재 뭐 크게 증가했고 30%에서 209% 증가했고 같은 기간 순이익은 62억 원으로 흑자전환을 했다. 우진은 원전, 철강,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는 계측기 전문 기업이다. 주로 원전, 지금 이제 논해 핵 계측기, 철강 분야, 지금 이제 자동화 시설, 설비 시스템, 진단 시스템, 반도체, 확산로용 온도 센서 등을 생산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우진 관계자는 올해 자회사들도 실적이 개선되면서 호실적을 이끌고 있다며 우진, 엔텍, 한국진호의 경우 3분기 누적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6%, 23%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근 정부의 폴란드 원전 수출을 계획이 수당되고 있어 향후 본격 수출 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라는 내용이죠. 국내에서 이미 조금씩 흑자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내년도 원전 수출까지 이뤄지게 될 경우에는 큰 매출이 기대된다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우리 기술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기술 기업도 3분기 흑자 전환 성공했습니다. 한국형 원전 수혜 기대. 지금 이제 우리 기술의 장점 영업 실적 공시를 통해서 올해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4% 증가한 93억 3천만 원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22억 6천만 원과 33억을 달성해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누계 기준에서 3분기 실적 또한 영업이익이 7억 4천만 원, 당기순이익이 24억 3천만 원을 달성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내용이죠. 우리 기술은 3분기 실적 증가의 핵심 사업인 원전 부분에서 예비 부품 공급과 유지 보수 사업이 꾸준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서 올해 원전 사업이 기존 설비 공급에 원전 정비 사업으로 확장함에 따라 신규 매출이 발생하면서 더욱더 큰 폭의 실적 개선세가 체현됐다.
지금 원전 사업은 지난 8월 신한울 1호기에 제어 계측 설비에 대한 경상 정비의 시작으로 실적이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결국에 뭐 정부가 원전 보수와 지금 이제 원전에 대한 건설이 다시 한번 진행되게 되면서 지금 실적이 개선됐다는 내용이죠. 이 기업 또한 역시나 내년에 특성상 4분기에 가장 많은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 연간 매출액 성장 전망에 역시는 긍정적이라는 설명이고, 내년에 폴란드 원전 민간 내기 건설을 위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여 한국형 원전에 지금 이제 APR 1,400의 해외 수출도 청순하게 켜졌다면 우리 기술은 한국형 원전에 1,400에 적용되는 제어 계측 설비를 국내에 유일하게 공급하고 있어서 수주 확정 시 수혜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냥 대놓고 수혜주다라고 이야기를 떠들고 있죠, 여러분들. 실적이 실제 개선되고 있고요.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원하듯이 실제 원전 관련된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 관련된 기업이 실적이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에 비해서 관련된 주가는 어떻게 됐냐? 우진 보겠습니다. 최근에 급등했다가 다시 꼬꾸라졌다가 제자리에 있죠. 안 움직이고 있죠. 그죠? 재밌습니다. 지금 딱 여러분들 오르지도 않았어요. 지금이 딱 눌림목 구간의 핵심 구간이라 보시면 돼요. 그죠?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뭐였죠? 우리 기술이었죠. 우리 기술. 주가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높습니까? 주가가? 그죠? 그 전에 올라왔었던 그 원전 관련된 초기 2021년도 초기까지 다시 떨어졌습니다. 주가가 얼마까지 찍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원전 수출 기대감으로 3,000원까지 찍었던 주가가요, 거의 1,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여러분 3,000원대 찍어 지금 반토막 났단 말이에요. 그죠? 좀 반토막 난 주가 비싸 보이나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부터 모아가야 될 만한 주식들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 지금부터 잘 주목하셔야 될 만한 주식들은 바로 뭐냐면요, 이렇게 실적 개선이 나오고 있는 주식들.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아무리 지금 52시간으로 찡찡거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매출 수익들 잘 나고 있거든요. 수주 잘 나오고 있고 적자치 다시 메꾸고 흑자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해외 원전 수주가 실제 이루어진다면 정말 대박이 터질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꼭 반드시 지금부터 잘 보시면 뭐예요? 원전 관련된 기업이다. 첫 번째, 원전 관련 기업인데 해외 수출에 수혜를 받는다. 이게 가장 첫 번째요. 해외 원전 수출의 수혜를 받는다. 지금 관련된 두 개의 기업이 가장 대표적으로 했죠. 첫 번째 기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기준을 보시면 좋냐면 실적이 다시 좋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금 기대감만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실적이 구체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적이 나아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러분들. 실적이 나아지면요, 뭐가 좋냐면 항상 말씀드리면 실적이 실제 좋아지기 시작하면 관련된 주가가 막 폭등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단단한 저가를 형성합니다. 이 아래로 안 밀려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왜 이렇게 많이 안 밀렸는지 아세요? 시장 대비, 주식시장 대비해서? 왜 과거부터 지금 바닥 대비해서 거의 4,000원 대비해서 이미 거의 3배 이상 오른 주가인데 왜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안 밀린다는 설명드렸어요? 실적 주가가 실제 괜찮아졌거든요. 기업 분석을 들어가 보시면 실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특히나 좋아하는 이유가요, 그냥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주식이 아니라 실제 매출이 적자폭을 2022년도 이후로 2022년도, 2021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 계속 매출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증가할 만한 가능성이 찍히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런 구체적인 실적이 좋아지는 케이스가 있어야 돼요. 이번에 지금 보시다시피 우진하고 여러분께 보이시겠지 우리 기업 두 가지 기업이 여러분들께서 우리 기술이라는 기업하고 우진한 기업이 슬슬 적자를 이겨내고 회복하게 되면서 여러분들께 대세 상승을 날릴 수 있을 만한 대장주로서의 하나의 지금 현재 역할을 다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체크해 두신다고 한다면 나중에 원전 수출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큰 급등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한전기술 가장 좋아요, 여러분들. 사실 주식은 한전기술 재료로 제일 좋고요. 사실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일 좋죠. 가장 안정적인 종목을 찍겠다, 두산 에너빌리티. 하지만 주가의 큰 파동은 이런 종목들에서 옵니다. 우리기술하고 우진. 이렇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기업들이 주가가 크게 폭등을 하거든요. 이런 기업들도
여러분들께서 편입을 관심을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원전 관련된 기업들은요 거의 장밋빛 전망입니다. 등락은 존재하긴 하겠지만 이제부터 증시까지 반등해준 상황에서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께 무리하지 말고 막 몰빵 투자하지 마시고 천천히 매달 일정 부분만큼만 모아가신다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매달 뭐 100만 원씩만 하셔도 정말 대박일 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니까요. 좋은 기업들 미리 골라주시고 흑자 전하는 기업들 보고 여러분들께서 찍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우진하고 오늘 우리기술 두 가지 종목 소개시켜드렸어요. 그럼 네, 여러분들께서 원전 관련된 기업들은 주기적으로 뉴스 실적 최근 뉴스에 따라서 좀 주식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혼자 투자하기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있죠. 제가 이재진의 무료 어플리케이션인데 무료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이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무료 급등 추천주 이게 80% 이상 확률로 3%에서 50%까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침 시황, 무료 아침 시황입니다. 무료 아침 시황. 시장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1시간 정도는 분석해야 되지만 제가 이 시간을 10분만 봐도 정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한 줄로 정리해서 한 글로 글 하나로 정리해서 아침 시황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어떤 이슈가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주목받으면서 급등할지를 제가 미리 예측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아침 시황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자료집들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급등주를 포착하기 위한 미리 정리된 자료집들을 여러분들께 영상뿐만 아니라 자료집을 따라 만들어서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도록 무료로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여러분들께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다운로드받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무료 어플리케이션 첫 번째 나오고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앱스토어도 마찬가지예요. 무료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무료 급등주 추천주, 무료 상한가 분석, 상한가 분석이 시황 분석입니다. 그리고 급등주 포착 자료, 다양한 자료집들을 꾸준히 드리고 있죠. 여러분 특히나 급등 추천 종목들 여러분께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아침 시황, 주식시장의 해외 증시 어떻게 되고 있으며 주요 지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전일자 상승 테마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와 제 이야기들을 쭉쭉쭉쭉 정리해서 적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만 확인하셔도 여러분들께서 혼자 투자하시기 힘드신 분들 80% 이상 확률로 좋은 수익들 계속해서 쌓아나갈 수 있으니까요. 꼭 많은 수익들 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오늘 영상이 좀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 구독 버튼 다른 버튼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원전 관련 종목들은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시작하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원자력 관련 종목들 꼭 투자하시는데 여러분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항상 영상 말씀드리지만요. 해당 영상을요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바라보진 마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주식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께서 정치가 끼는 순간 수익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식에서 여러분들 각자 성향이 있으실 수 있겠죠. 하지만 주식에서만큼 이 영상을 보실 때만큼은 정말 주식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 원전 관련 종목으로 100% 200% 수익이 나는 그날까지 원전 관련 영상을 꾸준히 찍어서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구독 버튼 따봉 버튼 눌러주지 마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다시 뵐게요.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